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윤곽이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대로 갈라서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엔 누가 함께할 것인지 궁금한데요. 천하 용인 중에 R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에 사는 허은하입니다. 예, 동대문에 사는 허은하 의원님. 자, 진 교수님. 예, 자, 우리 저 성산동 사는 진도. 자, 이동학 저 친구들 영종도 살고 있는 이동학입니다. 예, 아유 세상에. 거기 사셨구나. 이제 알았어요. 자, 일단은 오늘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랑 방송상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었는데 철회했습니다. 철회된 이유를 일부 잠깐 소개했습니다. 의원님이 또 직접 말씀해 주시면. 네, 사실 저도 방송법 필리버스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철저히 비밀로 하시다가 오늘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나름 원내대표단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실은 이 소수당의 반대 토론을 하는 건데 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우리가 걷어들인다라는 결정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에 좀 꼼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24시간 이후와 72시간 이내에 예. 그 본회의를 해야 되는 걸 이 필리버스터 안에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음. 필리버스터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재발의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거 아마도 탄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의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다. 저희도 아.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을 근데 원래 했었는데 전례 없는 짓을 많이 하는 당이에요, 저 당이. 저도 그게 좀 걱정인데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회의를 열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아마도 장기적으로 예. 보면 이거 민주당이 어쨌든 계속 판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발의하면. 아마도 네. 재발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아하. 지금 이미자 의원님이 사실 1번 타자로 아. 10시간 하겠다 이러면서 막 준비하고 계셨는데 필리버스터. 네, 화가 많이 나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발의하면 이미자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 일단 재발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면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이제는 설을 넘어서 정말 이제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또 가장 가까운 분이시기도 한데 마지막 통화가 어젯밤? 그 소문이 벌써 났습니다. 예, 방송국에 네. 쫙 퍼졌어요. 네. 어젯밤. 네, 무슨 말씀 어젯밤에 통화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예. 네? 아닙니다. 아무튼 신당 창당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좀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저도 좀 느껴지고요. 예. 그 김재원 의원께서 이준석 대표 두고 그 사람은 정치 기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재원 최고가. 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예측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장점도 솔직한 거지만 단점도 솔직한 건데 예.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가 거의 그 안에 모든 것이 담아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화하면서 뭐 느꼈던 점은 예전보단 확실히 이제 창당에. 준비를 확실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정도까지 빌드업을 했으면 예. 이게 안 하는 게 오히려 힘든 상황인 거예요. 빌드업. 예, 그동안 말을 많이 했고 저 친구 정말 하겠네 이렇게 다 느껴진 사람들 꽤 많을 텐데 예. 갑자기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가야 될 길을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쯤이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의심을 하냐면 저러다가 국힘에서 덜컥 또 모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너 와서 선대위원장 맡고 또 막판에. 대구 출마 너 자리 하나 주고 이러면 딱 팽개치고 갈까? 그러면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뭐랄까 의구심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선뜻 붙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락해서 대화하는 수준인 것 같고 예. 한다고 했으면 하는 분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 자주 연락을 해봤을 때 느껴졌던 것은 예. 모든 걸 걸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년 총선에. 예. 그리고 12월 이제 후반이라고 말을 12월 했기 말. 때문에 예. 그 전까지는 용산과 당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분명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그 디데이까지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 예. 신당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하게 해서 뭐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는 게 좀 느껴지고요. 그러한 좀 비상한 마음을 갖고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신당도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당이 하나는 뭐냐면 개혁 보수.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국힘을 대체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대구를 내가 접수하고 TK를 접수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수를 갖다가 지금 수구꼴통으로 전락한 이 국힘당을 정말 개혁적인 보수 정당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에서 신당인지 그럼 외에는 좀 좁을 거고 또는 그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 저 당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 실종이 문제고 정당 정치가 실종된 게 문제고 정치 과정 자체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외안이 좀 넓어질 텐데 이 대표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천하영인과 함께 지금 토론 중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또 한번 만나서 좀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름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서로 토론하면서 우리와 어떤 방향에 맞는 그러한 뭐 신당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생각을 확실하게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예, 그런 준비 중입니다. 천하용인의 네 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치가 천하영인도 계속 통화하고 있고요. 저는 예. 동대문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고. 예. 이제 댓글로 허은하 의원님 신당 가세요. 가실 건가요? 이런 질문이 계속 그러니까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동대문에서 거취에 대한 어느 당 이름으로 출마할 예.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아니 근데 오늘 딱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같이 함께 움직이시는 것 같다는 몰아가지 생각이 마세요. 드네요. 아, 네. 왜 그러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저는 끝까지 사지로 우리 몰아넣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저는 끝까지 저희 당의 변화를 국민의힘. 위해서 끝까지.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해서 애쓸 거고 오늘도 이거 같이 외치고 왔습니다. 네, 끝까지 12월까지.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건데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요. 바뀔 수 있다. 네,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강서구 패배 이후에 성적표 제대로 주셨고 그 성적표에 뭐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거에 대한 거대로 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주 이제 강한 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인류한 혁신이 네.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혁신안 내놓고 아쉬움이 있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게 제일 아쉬우세요?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래 가서 이렇게 모래 성 하고 나서 이렇게 꺼내면서 그 작대기게 넘어뜨리게 하는 그 오줌 싸기인가요? 그 게임이 있었을 텐데 아주 중요한 것은 건드리지 않고 옆에 흙만 건드 이렇게 좀 하고 있고 뭔가 조금 이렇게 도장 찍기 포도 아래 도장 찍기 하시는 분처럼 숙제를 받아서 숙제에 대한 도장을 찍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내일은 홍준표. 뭐 이렇게 이렇게 도장 찍기 만나 하고 있다? 가시는 게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함이라면은 듣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뭘 그래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들고 가가지고 만나서 젠틀맨 끝까지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설득해 보겠습니다. 아니 뭘 들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반 부분이 좀 인선으로 아쉽습니다. 오셔가지고. 일반 예. 국민들 보기에는 근데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연세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만나러 갔다가 사실은 또 인류한 혁신위원장 앞에서 이준석 대표가 영어를 또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예의 없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이제 본인을 만나고자 하는데 또 이준석 대표는 물론 어떤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만나시면 이 대표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역풍도 있지 않을까요? 그 예의 없다는 프레임을 어디까지 가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같이 수행했던 그 분에게 좀 물어봤어요.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영상을 계속 봤는데 영상을. 분명히 이뇨한 위원장께서 네.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하려면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순간에 악수하러 가서 같이 악수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강연 원래 콘서트였었죠. 맞아요.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네네. 토크 그 콘서트. 토크 콘서트에서 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왜 질의하지 않으셨을까와 그리고 이제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또 가서 그럼 우리 한번 대화합시다 하고 앞으로 가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었을 텐데 급하게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콘서트를 뭐 준비한 입장에서는 진정한 주인공은 사실 거기에 온 관중들이시죠. 예. 청중들이신데
그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예의 아닐까?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워낙에 이준석 대표가 뭐 네 가지가 없다, 예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에서 당대표 뽑아주셨었던 분이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뭐 예의론을 들고 와서 하는 것은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훈장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는 건 조금 그 또한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이 왜 계속 이준석 대표를 만나려고 한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좀 숙제하는 듯한 느낌을 봤습니다. 그냥 숙제만 하고 의미로만. 쉽게 말하면 만나 설득하려면 뭘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온 건 하나도 없이 그거 없이 그냥 와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났던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You don't look like Klaus라든지 뭐 우리처럼 안 보인다라든지 타자화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굉장히 행보가 넓은 상황이죠. 비명계 그 민주당 의원들과도 전화 통화하고 막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런 분들과 또 신당 창당도 함께 하실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까?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 의원님도 확인 못 하셨어요? 만나시고 통화하시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민주당뿐 아니더라도 저한테 이제 이 대표랑 연락을 좀 해보고 싶다. 그렇죠. 라던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락처를 드리고 했었어도 서로 통화를 안 하셨던 일부러 피하기도 했었었거든요. 이 대표가.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도 통화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좀 만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좀 결을 좀 같이 했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이라든지 뭐 그 밖에 또 몇 분 더 보는 텐데. 분들은 뵙고 또 대화할 분들하고는 전화 통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신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호 3번 정도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그래도 소구력 있는 표를 받으려면. 현역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아마 뭐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의원님들을 접촉을 해야 될 것이고 현역 의원이 있어야 현역 의원을 접촉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민주당 사이드에서 막 이렇게 빼가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 흔들릴 수 있는 흔들리는 사람들은 미리 접촉해서 지금 미리 움직여야만 나중에 몸값이 떨어지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면은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몸값이 확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건 파괴력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먼저 움직이는 게 그 차원에서 훨씬 더 있을 거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답니다. 신당에 대한 그 진도가 아주 빨리 많이 나가셨네요. 호사가들이 이렇게 말이 많죠. 선수끼리 왜 그렇습니까? 청사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지역을 나간다면 지금 이제 그 노원 상계동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구냐 광주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대구 확률이 높습니까, 의원님? 같이 대화 나누신 게 있으실 텐데. 아니 그런 대화는 나누지 그런 대화 안 않았습니다. 나누세요? 그런 대화를 좀 심각하게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번 들고요. 이번 주말에 대화를 할 중요한 대화를 안 나누세요. 근데 저는, 이번 주말에 이 대표가 그 영남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신당이 돼서 그 진정한 보수의 가치 저는 이제 보수의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담은 그러한 신당이 된다면 본진에서 싸우는 게 맞죠. 그런 부분은 있고 그러나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제 제가 진짜 신당한다면은 어디 나가실 건가요?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광주라도 나갑니다. 이런 말씀은 하셨었어요. 광주라도 나가고 아무데나 다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진정으로 필요한 제일 힘든데 힘든데 나가서 다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 근데 그때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었고 하도 이제 호사가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데 근데 이 신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가벼이 여기질 않습니다. 저희 자체가 원래 신인규 대표도 신당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렸었고, 그래요? 네 말렸었고 뭘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같이 하게 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떤 신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역임하셨던 분이고 그렇고 또 당에 대한 애정도 그만큼 있었고 그래서 이 신당을 해서 새롭게 또 예전에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것을 쉬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당이. 예. 그래서 저는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동대문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네. 제가 열심히 뛸 때 그 분들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예. 직접 오셔서 우리 당 어떻게 하나 좀 잘해달라 이런 예.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예. 또 워낙에 이제 그 보수가 승리하기 어려웠던 곳이라 많은 분들이 떠나셨나 봅니다. 예. 그래서 절대 떠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 막 울먹이면서 하세요. 아하. 이제 그런 진짜 보수와 국민의힘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주 무겁게 그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라 예. 저희가 지금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신당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가 그때 뭐 50%에서 1%씩 더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실제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대구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구에 나가가지고 TK 본진을 딱 치고 들어가면은 선거판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을 갖다 누가 심판하느냐면 민주당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자격 없어. 이 신당이 심판한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가지고 민주당이 정말 선거 치는데 힘들 겁니다. 네, 저는 허 의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 저희는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결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정말 이건 인생을 걸고 하는 이게 거대한 도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인데 어쨌든 여기에 나갔다가 또 패배하면 또 굉장히 큰 국민들로서도 그렇고 그 지지층들로서도 그렇고 그러면 수도권이나 이런 곳을 나갈 경우 약간의 어부지리로 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또 받아 안을 수도 있고 그런 예. 차원에서 본진을 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예. 그거는 기대감을 쫙 살려볼 수 있는 거죠. 예. 저 김기현 대표가 어떤 이제 불출마 공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일엔 시기와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허 의원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불출마 안 하겠다? 글쎄요, 원래는 불출마하실 것 같았었는데,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조금 뭐 정치인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좀 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의 그 고민까지 제가 생각할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이, 그러네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요한 위원장이 면담을 했었는데 의원님 이런 해석을 하셨네요. 만말 대잔치였다. 네. 예, 어떤 말에 가장 크게 공감하셨던 저는 뭐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었고 되게 시원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원하게 들었고 또 홍준표 시장님의 그 워딩이 약간 춤을 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니 총잘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좀 빵 터지고 했었었는데 네, 니 총잘. 어제 시장님께서 당에 중진이 없다. 듣보잡들이 뭐 원로들 겁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정말로 당내 여론 생태가 무너지긴 했죠. 여론 생태계. 예. 그 뭐 초선들이 연판장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승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라든가 이철규 의원의 말. 네, 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보니 지금 표 팔고 있잖아요. 근데 승선권 팔고 있는데. 인재영입 위원장이 이제 이철규 저는 전 사무총장. 당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거고요. 네, 변화하도록 끝까지 몸부림을 좀 쳐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예. 예. 예, 여튼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제 옆에는 뭐 사람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특히나 이제 비겁해서 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강성 지지층에다가 기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지금 지난 21대는 아무래도 저희가 영남 쪽에서 많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걸 좀 타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대중의 좀 강력한 지지를 받는 리더십의 등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게 뭐 이준석 대표든 홍준표 시장이든 아니면 유승민 대표든 뭐 누구누구든 예. 좀 여의도의 감성을 좀 넘어서서 대중의 이런 뭐라 그래요 정서를 강력하게 좀 끌어들이는 공감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좀 선명한 포퓰리스트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원님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 말씀 많이 나누시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12월 말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당에 잔류할 수 있는 그 선은 뭡니까? 그 대통령의 변화라고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변화인가 좀 궁금한 분도 계시고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선대위원장 자리 어떤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어떤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 그 정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 이제 당내에서도 저한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예, 예. 무엇을 원하는 게 원하는지. 무엇인가? 이준석 대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준석 대표는 근데 조건이 없어요. 저도 조건이 다시 한번 없다? 확인을 아. 하죠. 근데 어떠한 분들은 뭐 지분을 달라는데 그게 사실이냐, 자리를 달라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모든 것은 단계별인 것 같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인데 예. 우선 성추문이라는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리고 앞으로 큰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엄청난 굴레를 씌워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안에서부터 이런 점이 잘못됐다. 아니면 이런 점은 우리가 실수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저는 지적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를 하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부터 시작한 다음 그 다음 단계가 가야 되는 거지. 예. 그냥 무조건 이제 자리 둘 테니까 와봐 했을 때 올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좀 약간 좀 개인적 동기잖아요. 사실은 건 약간. 글쎄, 저는 제가 뭐 이준석 대표 곁에 있다 보니까 친 이준석계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내정됐던 곳도 뺏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친 이준석계로서 무작정 제가 이준석 대표 곁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옆에 있으면서 지켜봤던 그 장면들이 너무나 다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한 개인에 대한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당 대표로 뽑아놨고 뭐 늘 얘기하지만 이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나요? 저는 거기 안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볼 수가 없었고 예. 발언을 막았고 표현의 자유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뭐 연판장까지 돌렸잖아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나경원 대표에게도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게도 다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제가 직접 나가서 최고위원 해봤습니다만 그때 그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5대5 하던 것에서 갑자기 그 모든 걸 바꿔놨잖아요. 그러한 것을 흔들어놨던 것에서부터 저는 반성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튼 이 대표는 어떤 지금 조건을 달고 있진 않고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당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먼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대문 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난 분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